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했어요.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각각 자기의 취향을 반영해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계라는 가정 하에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쵸? 혹시 이 사용법, 나 사용법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학교에 가져와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혹시 학교 빠진 학생들은 자기 이름 땡땡땡 쓰고 사용법 쓰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설명서 있잖아요. 관련된 거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예시로 선생님 보여줬을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관련된 거, 원래 자기 이름 써야 되는데 이 친구 이름을 쓰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뭘 좋아하고, 언제 웃고, 언제 슬퍼했고, 언제 또 우울해했고, 언제 화가 나고, 이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는지 한번 작성을 해서 못한 사람들은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 교과서에서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 뱅크시라는 작가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는 프리다 칼로. 네.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랬죠, 여러분? 멕시코. 그쵸? 그리고 자신의 그런 삶을, 고통받았던 삶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강렬해요. 그쵸? 아픔이 잘 나타났거든요. 교과서 1권, 미술 1권 15페이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명의 프리다 보면은 가위를 갖고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아마 혈관 같아요. 혈관을 자르는데 피가 흐르고 있죠? 약간 잔인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작품이 좀 보면은 아픔이 많이 전달되는 느낌을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그쵸? 또 이것도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다고 그랬죠? 인생에. 네, 첫 번째는 19살, 18살 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 네. 그 버스 타고 있는데 전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다 빠개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슬프게도, 네. 디에고 리베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좀 나쁜 사람이랬어요. 그쵸? 이 남편이 굉장히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이혼도 하고 막 재결합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체적인 아픔과 어떻게 보면은 이 디에고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 이거를 둘 다 겪은 사람이 지금 프리다 칼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표현했고 영화도 나왔어요. 이게 영화 배우일 거예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사실 일기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쵸? 네, 한번 일기도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사슴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쵸? 얼굴은 프리다 칼로예요. 그리고 몸은 지금 화살을 굉장히 많이 맞았죠. 부상당한 사슴. 굉장히 아픔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작품 제목이 굉장히 선생님이 와닿았는데 보면은 2번 나는 무너진다. 프리다 칼로.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보면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두 발이 왜 필요하겠어? 지금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거가 세뉴르 솔로가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멕시코산 털없는 개래요. 약간 치아와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털이 없는 개가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교과서 보면 자세히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디에고 리베라인데 눈이 몇 개예요, 여러분? 얼굴에 눈이 3개나 그렸죠? 좀 약간 괴기스러운 얼굴 하고 있어요.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페이스 페인팅. 네,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하죠. 페이스 페인팅 많이 해봤을 테고, 그쵸? 그리고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페인팅 이런 식으로 작품, 손에도 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현대 작가들 중에 굉장히 독특하게 작품을 바디 페인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7페이지. 네, 바디 페인팅은 인류 문화의 시초부터 신성한 의식이자 예술적 표현으로 활용이 됐대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술적 의미를 담거나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몸에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1960년대에는 예술가들이 인체를 표현 매체로 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후에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 종이나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몸이 도화지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쵸? 이 사람들은 사실 뭐 그림을 그리겠다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그 몸에다 이런 식으로 문양을 그려서 표현하면서 서로 얼굴에다 그리면서 신성한 문양을 그리면서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대요. 네, 행운의 색으로 여겨지는 검정은 전쟁을 준비하는 의식에서 특히 생존의 색으로 얼굴이 칠해진대요. 그쵸? 문양이 이렇게 있죠. 그쵸? 또 여기 멕시코라고 하는데 아프리카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또 흰색은 평화를 상징한대요. 어머, 그냥 색깔 칠한 줄 알았는데 이 검정과 흰색에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죠. 그리고 이 작품도 한번 가까이 볼게요, 여러분. 얼굴이 보면은 약간 여자가 백인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작품 설명을 같이 보면은 두 가지 정체성이라는 제목에 보면은 제목이 아니라 이게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분은 사실 아프리카 출신이래요. 그러면 피부가 원래는 어둡겠죠. 근데 서양에서 자란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디 페인팅으로 이렇게 남겼대요. 보디 페인팅과 사진으로 남겼대요. 그리고 편견과 대립이 아닌 조화, 공존의 의미를 담아 밝고 선명한 색채로 표현했대요. 그랬더니 여기 주변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밝게 표현했죠. 또 피부도 하얗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쵸? 딱 보면은 흑인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아프리카 출신인. 그쵸? 그래서 이렇게 편견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의미를 담아서 밝고 선명한 색채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가 이름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좀 독특한 작품 하나 더 같이 볼게요. 이 사람 위장 예술인 건가? 이거 뭐지? 네. 이 사람 어떻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초록색 뭐 크로마키 그거 이용해서 서 있는 건가?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책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거는 위장예술. 사라지는 예술가라는 별명을 지닌 작가는 보디 페인팅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전하려고 한대요. 배경에 스며들듯 숨겨진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을 은폐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그런 개인의 모습을 상징하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대량 소비 등의 사회 현실을 담아낸다고 해요. 네. 리우라는 작가인가 봐요. 네. 이분은 사실은 이게 다 물감으로 칠한 걸 거예요. 그치?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얼굴 보니까, 이게 뭐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또 독특하죠? 또 이 작품도 지금 인간과 자연이 합쳐진 작품인데, 보디 페인팅으로 우리의 몸은 또 다른 무엇이 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뭔 것 같아요. 사실 몸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얼룩말 얼굴이 보이죠, 여러분. 그쵸? 작가는 보디 페인팅과 몸짓을 통해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대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를 몸에다 다 칠해서 표현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한쪽을 더 넘겨보면은 지금 몸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금 학생들이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퍼포먼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퍼포먼스가 이렇게 주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이 되는데, 퍼포먼스는 촬영할 때 배경과 각도, 크기 고려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야 된대요. 약간 지진 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의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퍼포먼스.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술의 한 분야예요. 대개 관객 앞에서 행해지고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르기도 하고 반대로 즉흥적으로 실행하기도 해요. 1960년대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실행해서 현재는 보편적인 미술 장르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예술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죠. 퍼포먼스에 의해서. 그쵸? 작가가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이런 행위 예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하루에 8시간씩 총 736시간 동안 며칠인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수 잘하는 친구들. 침묵 속에 관객과 마주 앉아 눈빛으로만 소통하는 이 퍼포먼스에 뉴욕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대요. 작가와 마주 앉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만난 이 예술가에게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기도 했대요. 작가는 그저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눈물로 화답하면서 개인의 의식과 내면이 깨어나는 도움을 줬다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브라모비치. 이게 우리 예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그쪽에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이 남자? 어떤 남자가 왔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 퍼포먼스 하는 동안에 이분이 어떠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왔길래 눈물을 흘렸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한번 이따 영상 같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이 단어를 배웠는데 한번 요약 정리된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인물 표현과 인물 탐구. 또 인물을 표현한 미술 작품은 나와 우리, 즉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작품 속 인물의 모습에 따라 인물화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물 표현의 역사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역사 관련된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인물은 인류 초창기부터 다루어진 주제로 선사시대 때는, 여러분 선사시대 알죠? 옛날 굉장히 그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 있잖아요. 인물상을 만들어 당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 다산이 뭐예요? 많이 아이를 낳는 거죠. 다산의 상징을 담았어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래서 이 비너스상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봤죠? 이런 몸매 약간 지금 3등신인 거잖아요. 그쵸? 네, 3등신, 한 3, 4등신. 근데 이거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의 기준이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풍만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날씬한 그런 몸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때는 이런 몸매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몸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몸매로, 네, 여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재부활, 재탄생하려고 했던 시기가 르네상스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재부활, 재탄생. 그리고 주로 신화, 종교, 역사 속 인물을 다루다가 19세기 이후에 자화상이 부각되고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물을 표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다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지금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자화상은 스스로 자짜죠?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초상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특정한 인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겠죠? 네. 군상화는 여러 명을 그린 거예요. 네, 이런 게 군상화겠죠, 여러분. 여러 명 있으니까. 풍속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린 건데, 여러분이 조선시대 후기 때 풍속화로 유명한 화가 알 거예요. 김홍도와 또 누가 있죠, 여러분? 네, 신윤복이 대표 화가죠. 네, 그 다음에 더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한정래라는 분이 그렸던 인매초상이래요. 그쵸? 네, 이런 게 초상화라고, 이런 게 군상화라 한다. 나를 그리면 자화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인물 자세가 따라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앉아있냐, 그럼 좌상, 서있다, 그럼 입상, 누워있다, 와상,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에 지금 작품이 이렇게 있죠. 금동미르, 보살, 방가, 사유상. 그쵸. 서양에는 이렇게 서 있는 작품.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쵸.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인물의 표현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대요. 어떻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인물의 측명상, 몸의 정명상 등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점을 조합해서 표현한 경우가 있대요. 이집트의 벽화. 여러분 맞게 경직된 모습 알죠? 팔다리 이집트 벽화 속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여러 시점에서 본 인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한 다음에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경우. 입체주의 대표적인 작가 이름이 피카소가 있죠. 이거는 한번 다시 여러분이 지금 모를 수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나중에 피카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진보다 더 실제같이 표현하는 경우, 정말 그 피부의 모공과 솜털과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히 표현하는 경우, 그거를 극사실주의라고 해요. 극사실주의. 네. 그리고 격한 감정에 변형된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 프란시스 베이컨은 작가 이름이에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또 인체를 도구로 삼는 경우, 그래서 몸에 그리는 보디 페인팅, 동작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고 이게 좀 재밌어서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인물 표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은 그 초상화에 이로불사 편시타인.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로불사 편시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볼게요. 털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초상
회화에 사실성을 강조했대요. 여기서 사실성이란 외면에 이상화하는 것보다 내면의 정신을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참된 모습을 담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털 끝에 이 털 하나하나도 똑같이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재밌죠? 서양은 또 달라요. 이걸 보면은 동물의 인물은 동양의 인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문신 이성원의 초상으로 피부에 마마를, 이게 병이에요, 병, 여러분. 앓은 자국을 옅은 물질을 표현했대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피부, 여러분 거 책 보면 좀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약간 피부가 얼룩덜룩 할 수도 있어요. 코 부분이 약간 여드름 난 것처럼 얼룩덜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고 현대인들이 이분은 아마 그런 마마라는 병을 알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대요. 재밌지 않아요? 네. 또 이거 볼게요. 서양의 작품. 이거는 나폴레옹이죠, 여러분. 그쵸? 보면은 서양의 인물 표현은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과 자신감에 찬 자세, 화려한 모피와 왕관, 당시 유행하던 하이힐 등을 통해서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칭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4세네요. 죄송해요. 네. 루이 14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왕실복을 입고 있는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이렇게 잘 표현을 했네요. 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표현 기법이 다르죠? 일단 재료부터 달라요. 이건 유화로 그렸고, 그쵸. 이거는 삼배에다가 그 동양 물감 써가지고 채색을 했다고 해요. 네. 갑자기 미술실에 불이 꺼졌는데 아무튼 수업을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